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증시의 흐름을 알려주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이 정도보다 더 좋을 수가 네. 있겠나요? 네, 오늘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 수급의 대량 매수,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도 그렇고 현물 시장도 그렇고 현물 시장 안에서의 이제 섹터들도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는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내 계좌가 엄청 좋아졌다라고 느끼기에는 이것은 조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움직이는 종목들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단위 개별 종목군들보다 조금은 이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위주로의 이제 흐름이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오늘 계속 이야기 드리겠지만 차차차, 네, 현대차, 기아, 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이쪽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다소 약한 쪽은 2차 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약하다라는 표현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반면에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조금은 덜했었던 LG화학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러한 쪽들이 혹은 포스코홀딩스 이러한 쪽분들이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1월은 어려웠다. 네. 대신 2월은 1월보다 낫지 않겠는가라는 좀 기대감을 주는 오늘이 아니었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숫자가 정말 1에서 2로 바뀌었을 뿐인데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사님께서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똑같아요. 이래도 되나 싶어요. 분위기가. 1월 달에 그렇게 승질나게 해놓고 2월 달 들어가지고 손바닥이 확 뒤집고 있잖아요. 네. 승질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또 히어로는 여전히 자동차로 봐야 되는데, 자동차 갖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분이 막 오늘 째지겠죠? 저녁에 네. 뭐 먹을까, 주말에 어디 갈까, 막 뭐 살까 그 고민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에코프로빔을 갖고 있다라면은 그냥 한숨만 나오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좀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그 시장을 안 좋을 때 너무 안 좋게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2022년도 1월 달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같은 경우도 코스닥 지수가 1040포인트에서 850포인트까지 한 2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빠졌는데 웃긴 건 또 2월 달, 3월 달 시장은 또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원인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원인은 저도 모르겠는데 단순히 달이 바뀌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2022년 1월 달 같은 경우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LG엔솔 쏠림 현상, 그리고 네. 더 큰 거는 뭐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1월 달, 2월 달 달라진 게 없는데 지수가 하락이 좀 제한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이게 월 효과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지칭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월이 바뀌었다는 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런 거 같은 맥락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까운 예를 보게 되면은 10월 달, 9월 달, 10월 달 그렇게 안 좋았다가 11월 달, 12월 달 또 분위기 또 바꿔버리고 그리고 12월 달까지 좋았다가 많은 전문가보다 아마 1월 효과 얘기 많이 했을걸요. 근데 네. 1월 달 와서 또 분위기가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원초적으로 그거라고 봐요. 시장이 어찌 보면 빠른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1월 17일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물 매수의 성격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HTS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수로 보게 되면은 21,732계약 매수가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빨갛게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은 그동안 쌓여있던 매도가 청산이 돼도 매수로 잡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수급을 보실 때는 그래서 미결제 증감 동향이라든지 미결제 약세를 같이 봐야 되는 게 거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 청산이 아닌 순수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을 이렇게 바짝 들어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코스피 지수가 너무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 효과가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자동차 같은 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갔는데 자동차 부품도 웃긴 것이 또 저 PBR, 뭐 성화텍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쪽으로 또 옮겨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달은 적어도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땐 코스피가 좀 속된 편을 쓰자면은 코스닥을 좀 멱살 잡고 또 끌고 가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앞서서 두 분께서 모두 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좀 짚어드렸는데 이 자동차 대표주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외에도 좀 시야를 확대해 볼 만한 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저 PBR 내에서 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가려면은 받쳐줘야 되는 게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 PBR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주가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를 부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는 뭘 해야 될까요? 신성장 동력이 있거나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은 주주하는 척을 하거나 네.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하거나 하나 정도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실적이 좋아지는 게 담은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하는 책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주주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자사주 매입, 배당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시장을 다 돌아봤을 때 과연 가능한 기업들이 계속 이어질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ROE, PBR 관점에서 아마 계속 하게 될 건데 그게 한계가 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오늘 조광표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뭐 천일고속까지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연끌 다 했다고 봐요. 네. 연끌 다 했고 이거를 얼마만큼 끌고 가면서 이제 눈치 게임인 거죠. 누가 잘 탈출하냐. 그 게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굳이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네. 보유자 영역이나 판단이 들고 그리고 길게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건 이제 주주 환원책 같은 경우에 환원책에 이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지금 금융주 같은 것들 보게 되면 이제 순이익 같은 것들이 계속 은행 금융사 보게 되면 순이익이 계속 우상향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현대차, 기아차 케이스처럼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면서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한다거나 자사주 매입을 계속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지금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주들 지금 순이익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처럼 계속 이제 꾸준히 나오고는 있지만 우상향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배당 정책을 높여가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업 얘기 나오게 돼서 일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일본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일본이 결국 이제 BOJ 회의할 때마다 ETF 얼마 매입하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뭐 정부에서 뭐 연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면은 결국 이제 자산유용세 기관 쪽을 봐야 되는데 또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투세 유예가 됐지만은 폐지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됐을 때 기관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 PBR 요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시장 순환의 관점에서 테마로 그래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는 뭐 추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다음을 준비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이렇게 저 PBR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동일한 의견이실까요? 일단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 뉴스가 아니라면 사실 이들 종목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기아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삼성물산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기업이 수년 동안 얼마큼 움직였었던 기업인지 아마 올해 좀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움직임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이 요 몇 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정말 엄청난 지금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을 만큼 이게 뉴스 그리고 이제 테마적으로 좀 종목분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재 위치에서 쫓아간다라는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을 쫓아가셔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상황을 보면 신규 매수할 수 있는 돈으로 쫓아가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금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쪽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게 수익 종목일까요? 아니겠죠. 손실난 종목을 덜어내고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당장 마이너스로 손절 매도한 것 이것을 종목을 옮겨갔었을 때 메꿔줄 수 있는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가? 네. 근데 이게 1%, 2%, 3%, 4%의 손실이 아니라 최소 저는 두 자릿수가 10%, 15% 많게는 뭐 마이너스 30%, 40%짜리를 손절을 하고 넘어갔을 때 네. 과연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옮겨간 종목이 그만큼의 수익을 줄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저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포모 현상에 좀 시달리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더욱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 좋습니다. 종목군들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더 우리가 고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네.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중소형주들이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팔아야 되느냐 네. 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월 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좀 장이 강하게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나올 수 있어서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보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혜롭게 좀 판단을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초까지는 한 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2월 달에 연휴가 있습니다. 네. 설 연휴가 있죠.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통상적으로 강할 수는 없어요. 수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조금 대응을 하고 힘을 뺄 때와 힘을 줄 때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좀 준비를 하신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지수 자체가 잘 가고 있는 만큼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비중을 늘려볼 섹터가 어딜지도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연초인 만큼 어느 쪽에서 비중을 늘려보면 좋을까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도 모르는데 어느 쪽에 비중을 지금 세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참 어렵네요. 일단 그래도 오늘 저는 한미반도체가 좀 의미 있는 좀 변화를 줬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힘드시면 제가 먼저 생각 시간 드리고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럼 이사님 먼저. 제가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지금 수주 공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금액의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온 만큼 우리가 예상했었던 만큼의 저는 반도체 업황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네. 것을 좀 인지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여전히 계속 비중을 확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고요. 이사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죠? 괜찮지 않겠는가가 아니라 저는 괜찮다라고 그냥 못 박을게요 그냥. 맞습니다. 네, 못 박고 다 생각해요. 이거 저희 수요일도 시장에서 올라가도 못 되는 박았잖아요. 거죠. 네. 네. 올라가도 됩니다. 네. 올라가 됩니다. 그래서 석영에 절대 피해갈 일 없으니까 걱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정석대로 가야 돼요. 네. 이게 항상 우리가 시장에 그 하락기가 나왔을 때 정석점 얘기하는 거죠. 낙폭과대. 지금 1월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월 10일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게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네. 그럼 그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오늘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안 보일 뿐이지 네. 오늘 이제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HBM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CXL도 오르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통칭해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네. 하게 된다면 그쪽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저 PBR도 가격 메리트인 거거든요. 아무리 저 PBR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높으면 매수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는데 결국 저 PBR은 주가 위치가 낮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저 PBR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시장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가장 많이 가격 매트리가 생긴 건 낙폭과대,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코스닥을 이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간다라면은 네. 결국 결국 이제 반도체와 AI 소프트 쪽이 앞으로 좋아지건 안 좋아지건 그건 둘째 치고 네.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우선을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요거는 어찌 보면 조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테마를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네. 테마도 저는 결국 이제 시기에 따라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PBR 쪽으로 가격 수급이 쏠리게 되고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테마가 약간 묻힌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중동 테마에서 정책 테마 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우리가 항상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각종 라면도 먹고 짜장면도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별미로 이런 테마들도 다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리스트업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지수 자체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벌써 이제 코스피 지수가 2611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지수의 상승 흐름 언제까지 좀 연장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에 갇힐까요?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가 미국이 가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엔비디아가 보여줬었던 혹은 메타까지도 지금 좋은 호실적 그리고 애플에 대한 시대의 흐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저는 통틀어 봤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가야 할 구간에서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단 현재 구간에서 뒤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 흐름이라고 하면 단숨에 2,700포인트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월달 안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좀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850포인트까지 이제 상승을 우리가 2월달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갤럭시 S24와 네. 비전 프로와 같은 어떤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 제조업에 관련한 부품들, 그러니까 이러한 제품들의 흥행이 있었던 1분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을 틈타서 혹은 그 흐름과 함께 조금 더 우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애플과 계속 시가총액 1위를 두고 접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대가 일정 부분 좀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에 맞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수가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더 의미 있는 건 뭘까요? 그 지수까지 감에 있어서 네. 무슨 종목과 무슨 섹터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 반도체 쪽에서 조금은 이 종목별 압축을 좀 하셔서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 종목을 압축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오늘의 지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만 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거든요. 이젠 턴을 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오두방정 떨었죠. 단기가 좀 오버했다 봐야 돼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 가능성 2,700포인트 이거는 제가 얘기 일단 마무리하고 할게요. 네. 일단 오두방정은 좀 떨었고 어제 오늘 선물 매수가 거의 뭐 3만 계약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솔직히 좀 오버했어요. 오버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오버한 거 감안해서 아마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지수가 우상향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삼성전자. 왜냐하면은 어제 오늘 삼성전자는 누가 보다도 인덱스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뭐 1월달 수출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수출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반도체 어떤 그 퍼포먼스 그것 때문에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차익 가능성은 시장의 어떤 인덱스 성격으로 매수가 어제 오늘 유입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오버를 했고 그리고 이 오버하고 있는 수급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안 좀 쉴 가능성이 높은데 한동안 쉬었다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에서 자연스럽게 이 삼성전자 IT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삼성전자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끌어주게 된다라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간다고 보고 만약 그 연결고리가 안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개별주 중심의 이제 코스닥만 지난 11월 달, 12월 달 그랬던 것처럼 아마 또 그렇게 난리를 피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확정지어서 아까처럼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네. 일단은 항상 이제 전제 조건이 일단은 지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중요하다. 요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좀 전해주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이 발표된 기업이 또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좀 실적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이래서 국내 시장이 욕을 먹는 거죠. 네. 실적이 잘 나오면 네.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지금 품어놓고 지금 네. 또 해외 수주에 대한 불신이 또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숫자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 그런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기회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뭐 선택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각 나라들의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소비가, 그러니까 수요가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는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가격적인 이 조정은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방산만 보시는 것보단 네. 방산과 함께 이제 우주 항공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이 포커스를 맞춰서 추적 관찰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여유롭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가도 괜찮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사님께서는 방산, 우주 항공 쪽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은 좋게 보고 있죠. 방산이란지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 전문가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다고 봐요.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루마니아 쪽 뭐 K9 이제 수주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그쪽 관련돼도 수주 소식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쪽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좀 불안감 때문에 방위비, 뭐 국방비 될까요? 이런 부분들 늘리는 부분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은 지금 11월 대선이에요. 네.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바이든이 안 되는 게 리스크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 작년인가요? 어떤 일이 있으면 미국의 그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을 제정을 했어요.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이제 바꾸지 못하는 수권법을 만드는데, 결국 이런 것들도 나토 쪽과 이제 방위비 갖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미군 철수 이런 트러블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제가 볼 때는 방산주들이 그래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아집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은 올해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화두는 결국 미국 대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가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게 참 주식이 이래서 상당히 좀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조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네. 사상 최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저 PBR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뭐 눈 다 주다가 네. 갑자기 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식할 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산도 지금은 소외가 되고 있지만은, 뭐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 소외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뭐 후주항공성 얘기 나오고 미국 대선 얘기 나오고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또 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PBR은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좋아 보여요. 네. 근데 영원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게 하면 우리가 작년에 한번 볼게요. 작년 초반에 아시겠지만 챗GPT 뭐 이런 게 하고 2차 전지 에코 프로그램 얘기했지, 자동차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2차 전지 얘기 거의 안 해요. 지금 자동차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항상 시장은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바뀌면서 계속 보고 싶은 거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저 PBR 못 잡은 거 그렇게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네. 하나생명 같은 거, 신한지주 같은 거 지금 사셔가지고 나중에 종목 상되면 지금 어떻게 될 거 이런 게 올라가 봐. 전 솔직히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PBR 놓치신 분들은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현금이 다시 순환매가 왔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공주 얘기하다 갑자기 엉뚱 얘기하는데, 어쨌든 방산도 항공주도 언제든 다시 순환매가 올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저는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방산주에 순환매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실적을 발표한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카지노주 중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카지노 효과 속에서 1월 실적이 좀 껑충 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분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계실까요? 손 들어주셨어요. 뭐 카지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겨울에 이제 많이 안 놀러 가신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새는 계절에 상관없이 놀러 가실 분들은 다 놀러 갑니다. 이제 지갑이 얇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못 놀러 가는 거지, 저는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이제 놀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롯데관광개발 실적을 보고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한 반년 전,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놀자주에 대해서의 평가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코로나 때 이제 좋지 못했던 암흑기를 이제는 벗어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등등 지금 주가 위치적으로
이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바라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네. 대신에 롯데관광개발 쪽보다는 일단 카지노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네. 저는 파라다이스를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GKL과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를 좀 후발주자로 이제 인식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주를 보신다면 파라다이스를 우선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사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뭐 결국 시장이 안 보니까 뭐 제가 좋다고 해서 만약에 간단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뭐 카지노는 지금 뭐 시장에서 조금 전에 했던 그 우수항공처럼 소외가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지노 쪽이 이제 가려면은 네. 결국 이제 중국 관광객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도 드롭백 교환수라든지 그리고 객실 같은 경우 계속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주가 상관없이 롯데 관광개발 돈 잘 벌고 있어요. 근데 단지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완전히 배제가 돼버렸다는 거죠. 실내로 요거와 반대 흐름이 나왔던 것들이 결국 화장품이잖아요. 네. CNC 인터내셔널, 잉그로드랩, 아이패밀리 SC. 이 종목들이 왜 결국 클리오, 결국 왜 갔습니까? 탈중국 때문에 간 거잖아요. 중국을 완전 배제한 게 아니라 중국에 있지만은 이 중국의 정치적 이슈에서 조금 해방이 되기 위해서 북미 현지 유럽 쪽으로 매출치 다변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모멘텀이 아니라 탈중국이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금 카지노가 좀 배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카지노 특히 포함해서 저는 롯데 관광개발 탑픽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추천했었고요. 네. 결국 이제 중국이 카지노는 이슈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탈중국이 아니라 탈중국 얘기 나오게 되면은 네. 그때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사님께서는 그럼 롯데 관광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시간이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종가 베팅할 섹터를 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정책 테마에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왔고 그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지난주가 아니죠. 10월도 그렇고 금요일도 오늘도 그렇고 조금 테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IT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것도 타이밍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테마를 받지 않고 다음 주에 가서 시장 방향성 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까지 좀 정책 테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정책 테마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 총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1호 저출산, 2호 철도지역, 3호 이제 김포 서울 편입 이런 것들이 결국에 순차적으로 있는데 결국 제가 아까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주식이 안 위험한 게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게 항상 시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테마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철도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뭐 김포 서울 편 이벤트 테마주도 같은 경우도 위치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한번 트라이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는 한번 이제 정책 테마 쪽으로 미리 선침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그쪽으로 저는 준비를 좀 했어요. 정책 테마와 관련된 쪽 중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은 진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제 서울의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런 네. 이슈만 보게 되면은 정말 가볍고 실제 없는 종목처럼 보이긴 하는데 나름대로 업력이 있고 단지 시장에서 주목을 좀 안 했던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정책 테마 얘기 나왔으니까 뭐 여든 야든 그쪽 지휘하는 거 차차하고 우리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이슈에서 뭐 상승이 나온지 그것만 좀 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뭐 김포 서울 편입하게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재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이슈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총선 테마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김포시장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서울 편입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하고 공동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 진영이라는 회사는 김포 쪽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엮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올해 이 회사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대전 방지용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전기 방지용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라든지 그 PCB 이제 제조 과정이라든지 운반 과정에서 네. 정전기가 발생되는 걸 방지하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이제 막바지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중인데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양산 예정이었는데 아마 네. 테스트가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납품한지 이게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김포에 공장이 있어서 움직이는 테마가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소부장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방영 필름 같은 경우도 현재 그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방정 필름 그리고 대전 방정 필름이 어쨌든 늦어도 올해는 양산이 예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2차 전지든 반도체 등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도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쪽으로 다 엮일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로 좀 엮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좀 엮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편안하게 지금 누워 있어요. 아.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편안하게 이제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리스크가 작아요. 작고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4,000원 부분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 있게 안 보셔도 됩니다. 못 가는 게 리스크예요, 이 종목은. 그래서 바닥권에서 최근에 어쨌든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1월 23일 그리고 1월 31일 그 대량거래 실려주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 시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5,300원, 손절가는 4,1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할게요.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진영을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300원, 손절라인 4,1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운용 기간 얼마나 잡아갈까요? 네? 운용 기간이요. 아, 운영 기간이요? 네. 운영 기간은 이제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짧게 보고 있어요. 그 수요일 날 말씀 동아지질도 마찬가지고요. 테마니까. 네, 짧게. 짧게. 네, 1, 2주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종가 베팅할 섹터 어디로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저도 인프라 쪽에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멈췄고 대신에 아직까지 인하는 하지 못하는 상황. 네. 이제 그동안에 좀 밀어놨었던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많이 오르지 못했었다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지금부터 다시 이제 관심을 준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이 명분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강하잖아요. 네. 근데 저 옆에 중국 가면 오늘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중국 중화권 증시는 지금 급락하거나 네, 안 그래도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도 네. 나와 있더라고요. 조정의 상해지수 왜 이렇게 폭이 뭐... 네. 엄청나게 이제 급격하게 지금 깎이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약하면 우리한테 좋다라는 표현은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인프라 관련주들을 좀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중국 증시가 조금 부진을 할 때 오히려 저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왜냐하면 중국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에 굉장히 적극적인 나라예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자국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예년만큼 이제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 지금 아시아 증시 안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저는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주들 뭐 종목별로 이제 각기 다른 히스토리를 좀 갖고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은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실적 보면 이걸 지금 왜?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름 바뀌면 또 그 브랜드 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책정이 됐었던 4분기, 대신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예측을 했고 차트에는 그게 벌써 녹아들어서 저는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매출이 과거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보면 북미라든지 유럽 혹은 신흥국 시장의 매출 빈도를 좀 다각화를 미리 시켜놨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처진다 하더라도 살아나갈 구멍들은 좀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모멘텀이 붙어주면 네. 그때는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침체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실무보다도 네. 정책 테마에 또 힘이 붙게 되면 지금 현재 실정은 좋지 못하더라도 주가는 좀 먼저 반응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HD 현대인프라코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손절 가격을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최근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7,000원대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이유 불문,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너무 큰 욕심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네, 엄청나게 호황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작년에 좀 좋았었던 가격대, 12,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를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종일 좋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빨간불을 켜주더니 코스피 시장은 2.8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614선에 마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88%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800선을 회복하고 813선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조 7천억 원 정도를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6천억 원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2조 4천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0억 원, 800억 원대로 사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4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수세를 보여주다가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좀 찬물을 끼얹지 모르겠지만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계속 오늘과 같을 수는 없다. 아마 오늘 많은 시장 참여분들은 반대로 오늘만 같아라라고 아마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과 같을 수는 없다라고 반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복수급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수급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리고 한 달 뒤에도 계속 지속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오버슈팅 오버했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딱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바꾸는 데 성공했구나. 요 정도만 일단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빴던 투자 심리가 좋아진 쪽으로 좀 반전했던 계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PBRG가 뭐 이제는 뭐 다음 주에 조금 주춤해지고 안 갈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된다라면은 바뀐 시장 분위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갈 만한 어떤 섹터들을 이제 잡는 어떤 그런 준비 기간 좀 네. 삼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말 하락에서 상승 전환됐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말 좀 리프레시 하신 다음에 다음 주 또 전쟁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체크해 보셨을까요? 근데 수급은 뭐 딴 거 없어요. 외국인이 다 했다. 뭐 이걸로 다 표현을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외국인이 네. 다 했다. 지금 외국인은 뭐 코스피 현선물, 코스닥도 매수, 거기다 기관 쪽 금융투자 섹터까지 6천억, 4천억 정도 매수하게 되면서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가운 부분은 외국인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이 19,500계약의 선물 매수가 네. 이게 순수하게 이 매도 청산이 아닌 순수 선물 매수의 가능성이 상당히 비중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다는 게 상당히 반가운 부분들이고 그리고 코스닥 쪽까지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코스닥까지 명사자가 끌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그리고 금융투자 섹터의 4천억 매수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외국인들도 이제 차익 거래성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보다 금융투자 쪽이 차익 거래가 좀 더 짧게 발생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금융투자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투신 쪽도 지금 1월 20일 기점에서 매수 좀 전환됐거든요. 네. 수급동에 보게 되면 그래서 금융투자보다는 오늘 투신이 400억 정도밖에 매수 안 해서 좀 아쉬운데 네. 앞으로 이제 금융투자처럼 한 4천억, 뭐 5천억 이런 식으로 좀 매수를 좀 많이 넓혀가서 외국인과 함께 좀 시장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장의 수급 포인트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투신 쪽이다.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외국인의 현선물 모두에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투신의 매수세를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는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 안에서 상승률을 가장 크게 보여준 종목군은 바로 자동차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계속해서 저평가 이제 꼬리표가 달려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탈피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도 좋았던 만큼 하락한 업종보다는 상승한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을 차지했습니다. 건설업과 전기가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상승물이 켜졌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으로 6.7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두 종목은 기아와 현대차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좋았습니다. 4.4%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금융업종에서도 3.8%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본다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터넷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목재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4%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제약 업종으로 3.11%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3.03%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오늘은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 고민이 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럴 때는 반반 전략이 가장 좋다. 일단 줄 때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살 거냐 말 거냐 이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 PBR 관련주가 돌아올 거라는 걸 작년 연말에 이야기하신 분은 저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 내에서의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했다 그런 죄책감을 저는 가지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수익을 줄 때 좀 챙기는 전략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건 저의 개인적 생각인데 네이버를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양봉이 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에 그렇게 적극적인 기업은 아니에요, 네이버가.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들이 대형주 그리고 저PBR 관련주들이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네이버만큼 못 간 종목 거의 없다라고 좀 네.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도 많이 못 가긴 했지만 네이버도 참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AI 시대를 좀 도래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큰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기술적인 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었을 때 뒤처질 만한 요소는 없다. 여기 이제 웹툰 산업까지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 대표주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대표주도 아무래도 오늘 시장을 바라본다면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 안에서 네이버 관련해서는 치지직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출시 한 달 만에 월 이용자가 130만 명을 돌파한 소식이 좀 나타났습니다. 트위치 시청자 수 상위 좀 스트리머도 유치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네. 치지직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일단은 네이버가 만약에 이제 중소형 스몰캡이었다라면은 네. 뭐 그것만 보고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아프리카 TV가 그랬던 것처럼. 네. 근데 네이버는 아시잖아요. 대형주잖아요. 치지직으로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버느냐. 지금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의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주된 수익은 광고 수익이잖아요. 네. 모바일 쪽이든 온라인 쪽이든 그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치지직이란 이 카테고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바일 광고만큼 어떤 매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네이버는 주가 레벨업이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풀할 숙제가 있는데 이번에 그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분기 영업이 4천억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번 분기,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이전까지 보게 되면 네이버의 큰 문제가 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큰 문제가 뭐냐면 3천억대 정체가 됐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3천억, 4천억, 5천억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전 뭐 2023년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계속 이제 그 3천억 수준에 정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앞으로 하이퍼클럽 X라든지 네. 치지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4천억고지에 넘어섰잖아요. 네. 이게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4,500억, 5천억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것도 없이 주가 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나오는 리포트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그런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그때 가서는 좀 바닥을 탈출하고 네이버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시장 영향과 그리고 실적 효과 이 두 개를 해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뭐 24만 원 돌파에 대한 숙제는 아직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인터넷 대표주들이 잘 가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광고가 수익의 대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광고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네네. 앞으로도 바라볼 때 인터넷 대표주의 흐름과 광고주의 흐름 좀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같이 가야죠. 같이 네. 가는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오늘 플레이디라든지 모비데이즈, 와이즈, 버즈 같은 네. 것들은 조금 이제 틱톡 테마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과 연관해서 인터넷들이 같이 갈 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합쳐진 콜라보라면 모르겠지만 네. 오늘 틱톡샵 그것 때문에 좀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 오늘 반등이 나온 건 네. 일단 테마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 네이버라는 인터넷주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네. 거기에 발맞추게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일단 당장 다음 주에 좀 바라볼 만한 섹터 어딜까요? 참 어려운 질문만 저한테 좀 주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라. 네, 본부장님 제가 믿거든요. 점을 좀 쳐보면 그래도 일단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저는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오. 특히나 LG와 포스코홀딩스 이쪽보다 지금 저평가 혹은 저평가라기보다는 시장 탄력성 대비 많이 안 움직인 쪽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지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반등력을 조금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오히려 이제 역발상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뭐 다음 주에도 시장은 그래도 주초까지는 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수요일, 금요일 날 나올 빅테크 기업들 실적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고 FOMC에서도 우리가 뭐 예측 불가능한 범위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 그대로 다음 주 주초까지는 움직이되 그 다음에 우리가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일 시장에 대한 수급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고려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주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반등 여력을 확인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다음 주 볼만한 섹터 어디라고 보실까요? 다음 주 주초는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저 PBR주가 계속 우려 먹을 것 같아요. 쪽쪽 뽑아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반도체는 말씀을 네.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가면은 바이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발음이 잘 안 되네. 바이오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낙폭화 되거든요. 반도체랑 동반적으로 해서 바이오 같은 게 조정을 좀 받은 상황들이고 오늘 HLB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세 보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우울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네. 비행 같은 게 오늘 에코프로 이런 날 좀 같이 가주면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이제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모르겠어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틀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반등보다는 일단 여기서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에 이제 2차 전지를 좀 무겁게 하는 건 또 뭐가 있냐면은 2월 7일 날 에코프로엠 실적이 발표가 돼요. 이게 적자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네. LNF도 그렇고 포스코 푸체험도 지금 적자입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재고 평가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똑같은 현상으로 적자가 나올 거라 봐져요. 그러면은 다음 주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이런 인식이 나오게 되면은 네. 아마 2차 전지, 그 양극재 기업들도 지금의 어떤 상승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관전 포인트로 네. 일단은 이제 잘하는 애들은 잘하니까 네. 그냥 계속 뭐 누가 얘기해도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좀 못난이 이런 애들도 마지막 좀 우쭈쭈해는 기분으로 2차 전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쪽까지 살펴보시고 2차 전지주는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님께서 짚어주신 종가 베팅할 종목입니다. 진영을 짚어주셨고요. 반도체 정전기 방지 필름을 신사업으로 가시화할 예정입니다.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5,300원, 손절 라인 4,1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짚어주셨습니다. 주가 조정에 따라서 매수 기회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 라인 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